퇴직 후 하루가 길게만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집에 있자니 우울하고 밖에 나가자니 갈 곳이 없는 그 기묘한 시간. 이게 바로 은퇴 2년 차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회사라는 공간이 내 일상이었고 사람들과의 대화가 나의 사회적 연결이었는데 이제는 아침부터 밤까지 나를 불러주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득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으면 마치 세상과 나 사이에 유리가 하나 끼워진 듯한 고립감을 느끼게 되죠.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집에 있자니 우울하고 나가자니 갈 곳이 없다는 말을 남긴 67세 박모 씨의 사례입니다. 박 씨는 35년간 중견기업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했습니다. 퇴직 전까지 그의 하루는 늘 분 단위로 꽉 차 있었습니다. 회의, 출장, 보고서, 고객 응대. 늘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했고 그 속에서 존재감을 확인했죠. 하지만 퇴직 후 그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그는 일이 없어져서 좋은 줄 알았는데 일이 없어지니 나도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은퇴 첫 해에는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아침 늦게 일어나고 카페에서 신문을 보고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그 자유가 점점 공허로 바뀌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세대였고 자신과의 대화는 늘 과거로 향했습니다. 여행지에서도 설렘보다 이제 이런 것도 힘드네라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집안의 공기였습니다. 퇴직 전에는 늘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믿었지만 막상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아내와의 대화가 줄었습니다. 딸은 결혼했고 아들은 독립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이 서서히 그를 지치게 만들었죠. 박 씨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집에 있으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고 나가면 내가 낄 자리가 없다. 그래서 처음엔 동네 경로당에 가봤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오래된 모임 구조가 있었고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도 신청해봤지만 하루짜리 강의가 끝나면 다시 긴 공백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뉴스를 보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면서도 그 세상에 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더 외로워졌어요. 이런 상황은 결코 박 씨 개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23년 차 남성의 60% 이상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은퇴 직후엔 심의 보상이지만 2년 차부터는 의미의 부재가 고통으로 변합니다. 경제적 압박이 조금 덜한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돈보다 더 깊은 문제는 소속감의 상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단순히 일을 통해 돈을 버는 존재가 아니라 일 속에서 자신이 사회의 한 부분임을 확인합니다. 그 연결이 끊어졌을 때 우리는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끼게 됩니다. 박 씨의 아내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는 게 처음엔 반가웠어요. 그런데 점점 말이 없어지고 식사할 때도 휴대폰만 보고 하루 종일 한숨만 쉬니까 저도 지치더라고요. 이처럼 은퇴자의 우울은 가족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기도 합니다. 퇴직자는 가족 속에서 무언의 거리를 경험하고 가족은 그 무거운 공기를 피하려 합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결국 서로를 오해하게 되죠. 가족은 왜 저러나 하고 본인은 가족도 나를 이해 못한다고 느끼며 더 고립됩니다. 하지만 박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우연히 복지관 게시판에서 퇴직 남성 사회참여 프로그램이라는 안내문을 봤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등록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비슷한 나이대의 남성들이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군가는 도시락 봉사를, 누군가는 독거노인 말벗 봉사를 맡았습니다. 박 씨는 그 중에서 어르신 안전지킴이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간단한 교육을 받고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의 공허는 단순히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역할 상실의 충격에서 비롯된다고. 퇴직 후 우리는 단지 직장인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의 역할까지 잃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의 출발점은 새로운 역할을 찾는 데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일이나 수입이 아니어도 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동네 모임에 참여하는 것, 소소한 일상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적 연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은퇴 후의 시간 구조를 다시 짜는 일입니다.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건 그 속에 리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하던 시절엔 출근, 점심, 퇴근이라는 자연스러운 리듬이 있었지만 은퇴 후엔 그 모든 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자의 하루에 미세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아침에 산책하기, 점심 후 독서 1시간, 오후엔 사람 만나기, 저녁엔 하루 정리 노트 쓰기. 이런 단순한 루틴이 하루의 구조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다시 내일의 의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박 씨는 이제 일주일에 3번 복지관 봉사를 나가고 나머지 날엔 동네 주민들과 텃밭 가꾸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은퇴자의 외로움을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지만 예전처럼 갈 곳이 없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는 나가는 날이 기다려져요.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결국 은퇴 후에 진짜 적은 시간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연결이 끊긴 자리를 방치하면 고립은 우울로 변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작은 연결 하나가 하루의 의미를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집에만 머무르지 말고 완벽하지 않아도 밖으로 한 발만 내디뎌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마음을 다시 사회로, 사람들 속으로 이어줄 첫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잃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다시 만들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늘 밖에 있습니다. 사람 속에, 관계 속에, 그리고 당신의 새로운 하루 속에 있습니다. 퇴직 후 2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깊은 사색으로 이끈다. 처음 6개월은 자유의 달콤함이 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어느새 방향을 잃은 배처럼 표류하기 시작한다. 일터에서 벗어나면 휴식이 올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정체성의 진공이 찾아온다. 회사가 곧 나의 사회였던 사람에게 은퇴란 단순한 이직이 아니라 사회적 단절이다. 누군가의 상사로, 동료로, 책임자로 불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한 사람이 된다. 이름이 불리던 자리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경험은 생각보다 훨씬 큰 심리적 충격을 남긴다. 은퇴 2년 차 남성들에게서 자주 관찰되는 공통점은 시간의 공포다.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도 의미를 느끼기 어렵다는 데서 오는 공포다. 아침이 오는데 그 아침이 반갑지 않다. 누군가와 약속이 없고 하루의 흐름을 결정짓는 일도 없다. 일터에서는 시계가 빨랐지만 은퇴 후에는 시계가 느려진다. 시계가 느리게 간다는 건 시간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 속에 나를 채울 것이 없다는 뜻이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울이 시작된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자아 재정립기라고 부른다. 생물학적으로는 건강이 유지되는 나이지만 사회적 역할의 공백이 생기면서 자기 인식이 흔들린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기에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을 확인한다. 그런데 그 인정의 구조가 사라지면 남는 건 막막한 자의식뿐이다.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질문이 끝없이 되돌아온다. 박 씨가 느낀 우울의 본질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단순히 놀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존재의 이유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를 짓눌렀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문제를 정의하려 한다. 연금, 노후자산, 생활비. 물론 재정은 중요한 문제지만 모든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돈이 충분하더라도 외로움은 찾아온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빠듯해도 사람 속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은 웃는다. 인간의 삶은 결국 관계의 총합이며 관계는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은퇴 이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관계망이다. 가족, 친구, 이웃, 지역사회. 그 안에 내가 여전히 소속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미 단절되어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야 한다. 특히 남성들에게 이 문제는 더 깊게 다가온다. 여성은 비교적 일찍부터 관계 중심의 생활 패턴을 유지하지만 남성은 직장을 중심으로 한 관계망 속에서만 살아온 경우가 많다. 동료들과의 관계는 직무라는 매개를 통해서만 유지된다. 퇴직과 동시에 그 매개가 사라지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끊긴다. 그 결과 사회적 고립이 찾아온다. 대화 상대가 없고 고민을 나눌 사람이 없으며 하루의 경험을 공유할 공간이 없다. 이런 고립은 결국 정서적 위축으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은퇴 후 관계 단절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이 시기를 견디는 데는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는 작은 외출을 의식적으로 계획하는 것이다.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려 하기보다 매일 일정한 시각에 외출하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단순히 카페를 가거나 도서관을 들르는 일이라도 좋다. 반복되는 외출은 자신을 사회의 일부로 유지시킨다. 둘째는 관계의 재구성이다. 퇴직 전의 인간관계가 아니라 퇴직 후에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퇴직 전 동료들과의 관계는 과거를 회상하게 하지만 새로운 관계는 미래를 상상하게 한다. 지역의 커뮤니티 자원봉사단, 동호회, 학습 모임 등은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좋은 장치다. 셋째는 시간의 재설계다. 은퇴 전에는 일이 시간을 지배했지만 은퇴 후에는 스스로가 시간을 지배해야 한다. 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나를 삼킨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은퇴 후 우울은 상실의 단계를 거쳐 재적응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통과 이래다. 누구나 겪는 감정이며 그것을 숨기거나 부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이다. 나는 지금 허전하다, 나는 외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연결이 가능해진다. 은퇴 후의 삶은 완벽해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나만의 질서를 다시 세워야 한다. 그 질서가 바로 새로운 삶의 뼈대가 된다. 박 씨처럼 봉사활동이나 사회 참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지만 그 안에서 다시 나를 필요로 하는 세상을 만나게 된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자기 회복의 과정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각은 곧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한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다. 젊을 때는 성취가 나를 살게 했지만 지금은 연결이 나를 살게 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이다. 직장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지역으로, 지역에서 사람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다.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삶의 무게 중심이 성과에서 의미로 옮겨간다. 이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던 시절은 지나고 이제는 존재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차례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방향을 잃은 배도 바람의 힘으로 다시 움직이듯 우리의 삶도 누군가의 손짓 하나로 다시 항로를 찾을 수 있다. 결국 은퇴 후의 진짜 과제는 외로움이 아니라 의미의 재건이다. 집 안에만 머물면 세상이 닫히고 한 발만 나가면 세상이 다시 열린다. 그 차이는 결심 하나, 발걸음 하나에서 시작된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온다. 단지 우리가 문을 열지 않았을 뿐이다. 이 글을 듣는 분들 중에도 오늘 하루가 길고 공허하게 느껴지는 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공허는 당신이 아직 새로운 의미를 찾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은퇴란 잃는 과정이 아니라 비워내는 과정이다. 비워야 다시 채울 수 있다. 당신이 잃은 것은 직함이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자유다. 그 자유를 방치하지 말고 다시 구조를 만들고 다시 사람을 만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나이들 속에서 배워야 할 마지막 지혜는 세상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터는 사라져도 사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는 여전히 남아있다. 집에 있자니 우울하고 나가자니 갈 곳이 없는 시간 속에서도 당신이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 길은 다시 만들어진다. 그것이 바로 은퇴 이후의 진짜 삶이다.